안녕하세요, 허진입니다. 오늘은 국회 초미의 관심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거제도는 셈법이 매우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자료도 많고 또 엑셀표도 계속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오로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 우리가 왜 선거제도를 잘 알아야 하나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사회죠. 권력이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말이죠. 사법의 권력인 검사와 판사는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과거제도처럼 시험을 통해 뽑습니다. 근데 이제 입법부의 권력인 국회의원이나 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그리고 지방행정 수반들과 지방자치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우리나라에 세 가지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뽑습니다. 말이 삼권 분립 위주 우리나라 시스템상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또 권력 서열 1위이고 모든 권력의 정점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가장 강력한 그 권력으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임명권입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되지만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무부 장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검찰총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임명권을 3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제 다만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법원장의 임명은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통과가 됩니다. 이래저래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자연인으로서 주어진 권력을 대통령에게 이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어느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독재가 되겠죠. 따라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인데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집단으로서 법을 만드는 것이 주요 역할이기도 하지만 삼권 중에 하나로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TV 보시면 연말에 국회에서 장관들 불러놓고 국정감사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바로 대통령과 그 예하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또 하나의 권력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만큼 또 국회의원 개개인의 도덕심에 따라서 이 권한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뽑아놓고도 국회의원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그 사람을 뽑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가진 개개인의 권력을 선거로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양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대통령도 잘 뽑아야지만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국회의원들도 잘 뽑아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과정인 선거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맨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별 국회의원의 비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소선거구 제도는 인구 비율과 지역으로 선거구를 나누어 지역구에서 1등으로 뽑힌 사람만이 의원이 되고 나머지 표가 사표 처리가 돼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형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야 4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합의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선거제도는 총 300석 중에 253개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뽑고 나머지 47석에서 비례대표를 뽑잖아요.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과 지지하는 정당을 각각 투표하는데 이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각 정당에 나눠주는 것이 현재 투표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만든 표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더 쉽게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석을 100석, 지역구 의석을 70석,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은 국회 내 주요 정당 5당만 설정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더민주와 자한당이 각각 지역구를 30석을 차지하였고 정의당이 3석, 바미당이 4석, 민평당이 3석을 차지하였고 정당 지지율은 더민주와 자한당이 각각 30%, 정의당이 20, 그리고 바미당과 민평당이 각각 10%를 차지하였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행 선거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차이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제도가 더 민의를 잘 반영하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현행 선거제에서는 다른 조건 없이 비례대표를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당에 나눕니다. 더민주와 자한당은 이 비례대표 30%인 9석을 가져가고 정의당은 20%인 6석, 바미당은 그리고 민평당은 10%인 3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내 의석 비율이 더민주와 자한당이 39%, 그리고 정의당이 9%, 바미당이 7%, 민평당이 6%가 되네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의석 비율과 지지율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과 자한당이 지지율에 비해 9%를 더 가져가고 정의당이 지지율에 비해 11%를 덜 가져갑니다. 그리고 바미당이 3%, 민평당이 4%를 덜 가져가게 되네요. 자, 이것이 현행 선거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소수 정당의 의원, 특히 정의당에서는 현행 선거제 개선에 대해 오랜 기간 이야기를 해왔고 드디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지금 방금 전과 같은 과정으로 이번에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된 거는 50%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장의석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면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정당 지지율의 50%만큼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민주는 정당 지지율이 30%였죠. 이걸 2로 나누면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석에서 정당 지지율의 절반인 15%. 지금 이 예시에서는 15석이죠. 이거를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지역구 의석이 보장 의석을 넘는다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정의당을 한번 볼까요? 정의당은 지역구는 3석을 가져갔지만 정당 지지율이 20%이기 때문에 보장 의석이 10석입니다. 보장 의석이 10석이니까 지역구에서 3석 그리고 보장 의석이 10석이니까 7석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석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더민주와 자한당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고 정의당은 7석, 바미당이 1석, 민평당이 2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어디까지나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예시이기 때문에 현실과 혼동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장의석에 따른 의석들을 채워주고 나면 비례대표석이 20석이 남습니다. 이 나머지 20석은 현행의 비례대표제와 동일하게 각 당에게 다시 나누어 줍니다. 더민주와 자한당은 정당 지지율이 30%니까 남은 20석 중에 30%인 6석씩 가져가게 되고 정의당이 4석, 바미당과 민평당은 각각 2석을 비례대표로 받습니다. 보장의석으로 받은 의석과 지금 나누어진 의석을 더하면 더민주와
자한당은 각각 36석, 그리고 정의당이 14석, 그리고 바미당과 민평당이 7석씩을 차지합니다. 이 결과로 인해 얻은 국회 내 의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시로 제시한 현행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민의를 반영하게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노란표를 보시면 메이저 정당인 더민주와 자한당은 민의에 비해 9%를 더 받은 것에 비해서 3%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민의에 비해 11%나 의석을 덜 받았었는 거에 비해서 6%가 올랐고요. 바미당은 차이가 없고 민평당은 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제도에 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연히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왜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와 그리고 현행 선거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20대 총선을 실시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현재의 그 의석 비율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대 적용했을 경우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1대 총선에 실시됐을 경우 어떻게 각 당이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는지 그것도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까지 허진이었습니다.